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드디어 크리스마스도 모두 끝났고 배당 시즌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 이제 유가는 40불대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라서 무려 5% 가까이 빠졌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다우 같은 경우는 2.8%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선망을 했죠. 자, 그런데 내일은 드디어 배당락입니다. 자, 배당락이 있는데 우리 기관들이 내일 주식을 팔면서 여지껏 우리나라 증시에는 투매가 잘 안 나오는데 지난 10월처럼 투매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세계 증시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또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를 기관이 받치면서 우리 증시는 2000선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다시 상승의 기조로 갈 것인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달 전에 12월달 산타랠리는 과연 찾아올까 해서 산타랠리는 오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도 못을 박았죠. 자, 산타랠리가 없다고 했고 트럼프도 아직도 산타를 믿니? 하면서 산타랠리는 오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못 박았죠. 무서운 놈입니다. 우리 증시가 산타랠리가 오기 힘든 구체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끝나도 무역전쟁이라는 거는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또 10월 달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식이 손실이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 사신 분이 3개월 뒤인 12월 말이면은 모든 주식을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3개월 뒤에는 신용 만기인데 여기서 이자도 추가하고 증거금을 160%까지 유지해서 신용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수가 2100 이하로 내려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증거금이 160%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2100 위에서 놀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결과 지난 8일 동안 우리 개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이 멍청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신용 물량들이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어서 판 겁니다. 그래도 개인의 물량을 금융투자가 다 받아가면서 생각보다 우리 지수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제 금융투자가 내일 던질 것인가 아니면은 1월 달에 던질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가 약간 넘었는데 제가 지금 외국에 있다가 방금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우 피곤한 상태라서 정말 짧게 잠깐만 한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시차 적응이 아직 풀리질 않았네요. 자, 그럼 잠깐 국내 증시를 한번 보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가까이 오늘 아침에 빠졌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이걸 잠깐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잠깐 장을 봤는데 시작부터서 개박살 나면서 시작이 되더군요. 그리고 이쪽에서 좀 턴해가지고 마이너스 1%인가? 그쪽까지 뭐 쫓아오면서 이거 양봉으로 턴하는 거 아니야? 설마 마사카 이랬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왜냐? 내일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배당 때문에 내일은 지수가 무조건 내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특히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에 코스피 대형주든 뭐든 이렇게 지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내가 배당을 안 받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식은 배당이 안 나오는데도 왜 내리면서 시작하지? 이 배당락 때문에 지수가 내리고 있으면은 같이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은 이 신용을 쓰신 분들이 증거금 140%에서 마이너스로 깨지면서 또 큰일이 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배당 락대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왜? 배당 락대 빠져서 안 올라오면은 어떡할 건가요? 주식이 2% 배당을 받아서 2%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2% 배당 받은 사람은 나는 본전만 내면 나가야지. 2%에서 플러스 2%
다시 본전만 오면은 배당만 먹고 나가야지. 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 된 이 상황에서 플러스 2%가 되면은 다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를 뚫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게 눈에 너무 뻔히 보이고 그 저항을 뚫고 일반인들이 못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고 오늘 개인들은 되게 많이 던졌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개인들은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외국인도 그래도 좀 조금 샀는데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건 좋은 건데 오늘 환율을 보시면 환율도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셧다운 문제에다가 뭐에다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환율이 예상외로 1130 막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보합 수준이에요. 보합 수준. 근데 엔화는 1000원대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 망했어요. 일본 갔다 왔는데 엔화를 1100원대 아니 1010원대 환전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비싸게 놀다 왔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금이랑 엔화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경제와 증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요쪽하고 금 이쪽으로 가는 거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10% 이상 이렇게 빠졌고 연저점도 그냥 깨졌고 2200을 지지를 해주나 안 해주나 보라고 했는데 2200도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깨졌으면은 이 선물 옵션 야간 선물에서도 이렇게 좀 상승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상승이 안 나오고 있죠. 3%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반등이 1%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야간 선물은 시작할 때 양봉으로 하고 현물 시장이 개시하자마자 바로 밑으로 추락하는 경향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켜보라고 했죠. 계속 지켜봐라. 아, 대체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기만 했으면은 여러분 돈 절대 안 날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간 종목이 빵 종목, 상승이 128 종목, 하락이 724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49 종목만 상승을 했고 992 종목이 하락을 했고 상한가는 고작 2종목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지수만 단순히 놓고 봐서 뭐야 1%밖에 안 빠졌네? 살걸. 이거 다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한 달 내내 내린 종목도 되게 많아요. 반도체 설비 장비나 뭐 그런 쪽 보면은. 그리고 무역전쟁에 이어서 지금 셧다운 장기화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지각색입니다. 아까처럼 다우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10% 이상 내릴 수 있는 거는 다 트럼프 덕입니다. 물론 얘네도 지금 10년 가까이 계속 다우 같은 경우에 오르기도 했으니까 이제 내릴 때가 됐고 이제 드디어 2018년부로 연봉으로 봐도 계속 미국은 올랐거든요. 이제 대상승의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또 연저점을 깨면서 내리고 있는데 대단한 놈입니다. 대단한 놈. 분명히 저번 주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잘 확인해보고 자기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막 트윗에다 쓰고 언론 플레이 다 하더니 결국 셧다운하고 지금 장기화 예고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사이코패스 같기도 해요. 코스닥을 잠깐 살펴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1% 가까이 내렸다가 2% 가까이 내렸다가 종가가 0.06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이건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빡 올리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종목들만 오지게 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거 하고 얘는 어차피 코스피잖아. 얘가 오르면은 여러분 얘도 같이 올라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 외인, 풀매수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이제 이거 가는 건가가 아니라 배당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수. 자, 기관에서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월말 분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통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연말 해가지고 연말 보고서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써야 돼. 보고서를 써서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선방했구나 뭐 이런 거 보여줄 것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이 역할을 했었어요. 국민연금이 우리 지수를 받쳐주면서 2000이라던가 1800 이 지수를
되게 잘 방어해줬는데 지금 국민연금 여론이 어때요? 국민의 세금으로 주식 투자해서 다 말아먹는다.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이라던가 개발도상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지수 방어를 못 해주니까 대신 금융투자가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대통령 때 이제 분기 이제 성과 보고라던가 이런 게 이제 좀 나오잖아요. 이제 2018년 다 끝나면은 그럼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경제 성장률 뭐 최저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쓰고 주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쓰면은 이제 취임 후에 전 세계 꼴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막판에 좀 보호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분명히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꼴찌 1, 2위를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버티면서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 벨기에한테 추월을 당했어요. 이왕 꼴찌할 거면 꼴찌에서 1등이 낫지 이 어중간한 3, 4등 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버텼어요. 근데 버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고서를 다 쓴 다음에 내일이라던가 아니면은 1월 2일 딱 되는 순간에 이제 보고서 다 끝났으니까 팔아야지 하면서 금융투자가 룰루랄라 하면서 다 팔면은 우리 증시는 그동안 안 빠졌던 게 한꺼번에 다 빠지겠죠. 자, 그리고 유가가 급락하자 조선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죠. 자, 조선주가 유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도 막 선망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유가가 떨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공매도를 치고 더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텨주면은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니까 이런 주식에 따라 들어가니까 여러분 들어오라고 신고가 찍고 그러는 거라고 절대 지금 조선주라던가 아니면 항공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막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고가 한번 딱 찍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머나 이게 디커플링이 되는구나. 와 유가가 내려도 조선주 수주 활발 막 기사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찍자마자 바로 빼버리죠. 이거하고 오늘 삼성중공업. 중공업은 절대 12월 달에 하는 게 아니에요. 중공업이랑 조선업은 12월 달에 맨날 드디어 조선주에 뭐 꽃이 피는가 봄날이 오는가 맨날 이런 기사 쓰고 이렇게 30% 아니 50% 이렇게 급락시키고 그런 게 조선주라니까요. 왜? 회계 문제가 있다니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12월 달에 다 몰아서 한다고. 이 설비 장비를 산 것들을 다 자재 창고에다 넣어놓고 회계 처리를 12월 달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12월 달에 분식회계 논란이라던가 뭔가 터진다고. 제가 회계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한다고. 근데 이게 국세청 회계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여기 이게 또 금감원에서 보면 의견이 또 엇갈리거든요. 감사 딱 보면은 문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주가가 막 60% 빠지고 그러니까 12월 달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신고가 찍은 거 현대미포조선? 여기서 분명히 그랬잖아. 이거 신고가 찍었는데 이게 꼬시기라고. 꼬시기는 항상 디커플링을 하면서 한다. 이 디커플링이 갑자기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한테 딱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뺀다고 빼려면은. 왜냐하면은 지네도 이 위에서 공매도도 치고 이제 물량 던질 준비 좀 하고. 그럼 여러분은 이게 지금 위기는 곧 기회구나. 옛날에 SOE라던가 이노베이션 딱 보면은 그게 유가가 20불 때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쫄았을 때 그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그때 그 상황이구나 막 차트 대입해보고 뭐 하면서 상상하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는 다른 나라 증시 시황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증시가 지금 바닥을 뚫고 가고 있잖아요, 세계 증시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가가 급락했으면은 뭘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항공주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TA 홀딩스 이거 이렇게 딱 되자마자 이게 돈 주고 막 배운 강의 보면은 이거 상한가 근처까지 딱 가면은 이 거래량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얘는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얘를 매매를 직접 해봤고 얘 특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지난번 오펙 회의 때도 뭐 감산이라던가 증산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꼬시고 그냥 쫙 뺐던 종목이라고. 이놈 진짜 쓰레기고 더럽다고. 이거 한번 올린 다음에 한 번도 안 올랐어. 여기서 잡은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잖아요. 이상하죠. 지금 분명히 국제유가가
일주일 사이 11%가 빠져가지고 지금 40불대도 간당간당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45불도 깨져가지고 지금 내려가는데 왜 티웨이홀딩스라던가 제주항공 뭐 대한항공 뭐 이런 애들이 유가 관련 수혜주가 안 오르냐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외환을 계속 얘기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환율이 1065였어요. 65라고. 작년과 대비하면은 이번 연도 실적은 어떻게 된다? 예, 좋을 수가 없어요. 전년 대비예요. 무조건 전년 대비. 전년 대비고 내가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행 가서 확실히 느꼈어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0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 연휴가 있었죠. 10일간 쉬었어요. 10일간. 80일간의 세계 일주처럼 10일 동안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항공주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어떻습니까? 12월 24일 월요일이었고 여기 징검다리로 돼 있어요. 여기 휴가를 내야지 이렇게 3박 4일로 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직접 가보니까 사람 한 태기도 없네. 지금 여행객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면세점도 조용했고. 그래서 TV에서 막 나오는 뭐뭐 수혜주 뭐뭐 소혜주 여러분 그 12월 초 되면은 뭐 산타랠리 온다 뭐 한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연말 배당주 배당 담아볼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내리는 주식 쇼커버링 나온다 다 개소리라고 믿지 말라고 12월 달에 왜 쇼커버링이 나오냐고 12월 말까지 뭐 처분한다 뭐 그런 규약이 없는데 국민연금 뭐 대차를 이제 금지했으니까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12월 달에 쇼커버링이 나옵니까? 이거를 계약을 1년을 했을지 2년을 했을지 모르는데 왜 이번 연도 말에 쇼커버링이 나옵니까? 쇼커버링 나온 종목도 없잖아요. 뭐 삼성전기 쇼커버링 무조건 나온다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만원대도 못 지켰잖아요. 맨날 삼성전기 뭐 실적이 좋고 쇼커버링이 나온다 뭐 한다 호실적에다가 매수가 아니 매도가 뭐 18만원 하면서 얘 18만원까지 오른다 막 이런 기사 계속 나오는데 그런 기사 나오고 공매도가 두세 배 증가했으니까 이런 애들 쳐다보지 말라. 그리고 지금 수소차가 대세인데 수소차가 가면은 당연히 전기차는 안 팔리죠. 그리고 지금 수소차가 문제가 아니라 LPG도 지금 개인한테 허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전기차를 그럼 누가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규제 풀어주고 그러면은 지금 정유주도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꼭 보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 제약주 뭐 신라젠이라던가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지수 방어용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야? 아니 내일 이제 배당락 나오면 기본 이 정도 빠지고 시작하잖아요.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가 다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한번 보세요. 얘네가 이제 지수 방어용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런 애 팔 확률도 있고 그리고 뭐 대차 잔고 감소가 지금 보면은 상위 종목이라고 나왔는데 대차 잔고 얼마나 감소했나 보셨어요? 지금까지 대차 잔고가 별로 안 되었고 오히려 되게 많이 늘었고 이 정도 상한한 것 같다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차 거래 시스템이 좀 이상하다고. 이게 제대로 집계되고 있는 것 맞나 안 맞나도 지금 불확실하다고. 무차익 공매도 사태가 많이 벌어진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막 엑셀로 막 더해보고 뭐하고 IPO 하면서 기관이 받은 물량도 있지만 뭐 합병한 주식이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 엑셀로 다 뽑아가지고 기관회의 언제 샀고 뭐 했나 다 했는데 하락장이 되니까 산 적 없던 기관들이 갑자기 물량이 팍팍팍팍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증권 거래 시스템인가 되게 지금 의심이 간다고. 물론 골드만삭스 무차익 공매도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이게 불신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니까요. 나는 하락장에서 따를 때보다 이번엔 진짜 막 너무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매매 횟수를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많아봐야 10번 이하로 하면서 정말 종목 분석이라던가 막 이거 기간의 수량 파악이라던가 외인의 수량 파악이라던가 그런 걸 다 더해보고 했는데 산 적이 없던 주식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야 고기 산 적도 아니고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불신이 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래가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금융투자 애들이 갑자기 여기서 물량을 팍 던지고 나는 맨 처음에 이거를 위탁한 줄 알았어요. 뭐 대주주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 금융투자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던졌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공시가 안 나오는 거야. 장중 기업 공시를 봤는데도 안 나오네? 그럼 얘네 어디서 던진 물량이야? 막 이런 거 보니까 막 못 믿겠어. 이제 수급도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게 투자자 불신이 많으니까 이건 좀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거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3월달까지거든요. 3월? 뭐가? 무역전쟁 휴전이 3월달인데 90일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나면은 이런 호텔신라라던가 면세점 아니면 중국 화장품 뭐 이런 주식 여러분 쫄딱 망할 수 있어요. 호텔신라가 옛날에 4만원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사드 보복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13만원까지 찍었다가 이거 지금 더 갔었죠. 14만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13만원이구나. 올해는 13만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7만원 반토막 났는데 이번 달 여러분 한 달 내내 내리기만 했잖아요. 이런 주식들. 근데 중국 관련주가 특히 그렇습니다. 왜? 무역전쟁도 있고 지금 뭐 셧다운 영향도 있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셀로메드 있는데 셀로메드는 재무제표만 봐도 안 좋습니다. 나 이 종목 절대 안 한다고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했었죠. 얘는 무조건 찌라시 공시 하나 갖다가 상한가로 말아서 올리고 뭐 그러는 애인데 중요한 건 뭐냐? 알맹이가 없다. 얘는 무슨 임상 실험 뭐 한다. 그리고 오늘 무슨 공시가 나왔습니까? 공시에서 이 뭐 무릎 연골 대체제 식약처 승인이라고 하는데 뭐 미국 FDA 승인도 아니고 여러분 뭐 식약처 승인 이런 거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식약처 이걸 믿으면 안 되냐면은 그냥 식품약품 안전처 제조 허가라는 거지. 지난번에 네이처셀이 뭐 줄기세포 관련해 가지고 뭐 일본에 뭐 이런 거 뭐 승인 받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본에 이거를 뭐 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에 관련해서 허가를 받았다 뭐 그런 찌라시였는데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해요. 셀로메드는 맨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한다? 유상증자 한다. 맨날 이렇게 한 다음에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뭐하고 맨날 이런 그런 주식이에요. 얘는 진짜 위험한 주식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다 팔고 개인만 또 이런 걸 샀죠. 그래서 이런 찌라시 공시도 좀 나와도 좀 진짜 믿을만한 그런 주식에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김정은 답방이 뭐 12월 30일 날 온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지난번에 여러분 속으셨죠? 12월 13일 날 남산타워 예약을 막아놨다. 뭐 그런 소문에 한번 잠깐 올리고 막 대북주 그랬었죠. 자, 대북주 그냥 지금 어때요? 망했습니다. 뭐 사료주도 뭐고 뭐 그냥 없고 그냥 대하티에이든 부산산업? 이런 애들도 그냥 다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막 소설 쓰고 상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버티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 10월달 중국과 미국 극적인 타협. 왜? 트럼프 선거가 남았으니까. 응? 중간 선거가 남았으니까 중국한테 압박 주고 중국도 기권하고 이제 중국 양보하면서 트럼프한테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10월 이전에 뭐 있었다? 뭐 트럼프 뭐 노벨상 탄다? 그 소리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뭐 북한 비핵화 금방 한다. 1월 달 안에 방문한다.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뭐다 막 소설 쓰고 뭐하고 대북지는 어차피 날아갈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날아가겠습니까? 투매가 나오면 여러분 대북주에 가장 많은 투매가 나올 거예요. 신용 투매가 나온다면은 모두가 코스피 3천 갈 거다. 그리고 대북주는 날아간다. 이딴 생각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안 됐죠. 나는 그래서 이때 진짜 여러분 트럼프가 정상회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진짜 취소를 다음날 해버려가지고 저 자신도 정말 놀랐어요. 아니 이런 또라이 새끼가 있나 하면서 나도 욕을 했었는데 그때 물리부신 분들 뒤졌죠 지금 다. 자, 그리고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 관련주에도 또 다른 악재죠. 뭐 물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지만 일진 머티리얼스라던가 아니면 사막 콘덴스라던가 모든 전기차주가 거의 다 내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렌텍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뭐 유시민 관련주로 됐고 그리고 뭐 유시민과 관련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도 요즘에 가고 유시민 본인은 나는 이제 뭐 정치권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 해도 당신은 시민 유시민 관련주가 요즘 막 뜨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요런 거는 나는 정치에 관심 없고 안 나간다. 이렇게 한번 반기문 사태처럼 도리도리 까꿍 한번 하면은 진짜 그냥 급락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신은 시민 유시민 씨는 안 나올 가능성도 솔직히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관련주를 건드리질 않아요. 아니 정치 테마주는 아예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만 보고 내년엔 진짜 매매할 게 없으면 한번 보는데 올해까지는 저는 그런 거 아직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예스마크 이거 관리 종목인 거 아시죠? 이런 거 하신 분 설마 없겠지. 그리고 또 지금 제3 신도시 관련주 뭐 가구주 한샘, 하츠, NX 뭐 이런 애도 가다가 이런 애들도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또 하락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테마가 아니라 지금 내일 배당락이랑 금융투자가 지금 어떻게 나가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수가 위로 올라가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얘네가 계속 산다고 해도 이 물량을 누가 잡을 건가요? 금융투자의 이 많은 몇 조 원이 넘는 이 물량을 누가 사줄까요? 연기금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투수가 아니. 연기금 이만큼 사고 있잖아요. 아 얘네 내일 배당받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일 잘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은 이제 이틀 샀는데 이 수량 갖다 안 돼요. 코스닥도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지금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도 배당 시즌이 끝난 다음이에요. 항상 얘기하죠. 배당 락이 있으니까 어떡한다? 배당 락 걸리기 전날에 공매도를 쳐놓고 위까지 끌어올린다. 그 다음에 배당 락이 빠지고 자기가 가졌던 물량을 빵빵빵빵빵 던지면은 개인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은 당할 수밖에 없고 하락장일 때는 여러분 버틸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은 상승장이 3개월 그리고 하락 내지 횡보장이 뭐 9개월 이 정도라고 했는데 2월달 이후로 그냥 한 번도 이 위에를 돌파로 못 갔죠. 그랬고 내년에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1월달 장 시작하자마자 2019년도는 좀 다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셧다운 문제 아니면 무역협상이라던가 뭐라던가 해결된 거 하나도 없고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지금 하락으로 나오고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정말 10년에 한 번 온다는 대폭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때가 기회다 지금 2000선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들어가야지 이럴 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지수가 2% 내려가면은 지난 저점을 깹니다. 지난 코스피 저점을 깨요. 지난 코스피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 2%만 내리면 돼요. 여기 저점 깨지면 그 다음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그냥 관망하세요. 나는 지금 외국에서 지금 쉬다 왔는데 사람들이 생방송할 때마다 외국에서 내일 매매 안 하세요? 내일 매매 안 하세요? 내일 매매 안 하세요? 계속 물어보고 있어. 아니 쉬러 간 사람한테 그걸 왜 물어보고 있는지 전 진짜 모르겠네요. 아니 진짜 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도 그냥 뭐 해외든 아니든 그냥 뒷산이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밖에 놀러 가세요. 뭐 이걸 싸다고 해서 뭐 지금 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릴지 모르는데 가끔 보다 보면은 자기가 이거 살까 말까 예를 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5% 이렇게 올랐잖아요. 내가 이거 어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머나 씨 오늘 올랐네. 내가 어제 샀어야 되는데 괜히 쫄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단 말이야. 이럴 줄 알았어 하고. 근데 이런 거 딱 한 번은 먹는다. 근데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지금 오르는 종목이 129 종목인데 이 중에서 하나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 하나 먹었는데 그 다음번에 들어간다고 해도 본인이 여기에 있는 주식을 살까요? 여기에 있는 주식을 살까요?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에. 기관과 외인은 개인이 많이 사는 주식에는 별로 돈을 안 투자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3월달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3월달까지 중국과 미국이 아무런 교류 없이 무역협상이 없다면은 중국 관련 소비주는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면세점이라던가 화장품 아니면 뭐 밥솥이라던가 중국 소비주들은 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셧다운이 문제죠. 그래서 내가 지난 10월 달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중간 선거 때 하원을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뭐 탄핵이라던가 뭐라던가 지금 할 수도 있고 정신없게 만들 수 있다고. 정신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남북 협상이라던가 중국 협상 이런 거 신경도 못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도 민주당에서 트럼프 탄핵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거다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트럼프 재선도 지금 좀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노벨 평화상 무슨 노벨 평화상이에요. 자, 그리고 2번 미국 야간 선물 지수를 믿지 마세요. 미국 야간 선물 지수가 지금 빨갛다고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야간 선물 지수는 우리 장이 열리면 항상 상승이었다가 미국 장이 개장하기 전에 갑자기 급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야간 선물, 미국의 야간 선물만 믿고 종가 베팅을 때리거나 섣불리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번 주 여행을 갔다 오면서 참 느낀 게 많네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지금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좀 아파서 지금 안 되겠고, 진짜 유가가 급락했을 때 저는 저가 항공이라던가 항공주, 그 다음에 조선주가 되게 좋아 보였고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한번 들어가 볼까, 나는 금방 먹고 나올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에 해볼까 말까 하다가 증권사 광고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국 매매를 안 했는데, 아 진짜 두 개 다 그냥 뚝가 내리는 거 보니까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주식을 오히려 안 할 때, 안 하고 현금 확보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 내리면은 박수 치면서 와 급락해라,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서 여러분도 환호성 칠 수 있어요. 근데 섣불리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게 저점일 것 같은데 이때 한번 사면 대박 노릴 수 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에서 여러분 대박 노리다가 쪽박 찹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